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곧 성인이 되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남편과 이혼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한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시댁은 정말 막장이었습니다. 반대하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자고 조르는 사람이었고 저는 고민 끝에 이렇게 나를 원하는 남자 만나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했습니다. 직업적으로 보나 양가의 수준으로 보나 제가 남편보다 조건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겠지만요. 결혼을 하고 양가의 예쁨 받는 부부가 되려고 제가 먼저 솔선해서 시댁에 잘했습니다. 김장, 명절, 시댁 행사 등에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갈수록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시댁에 너무 질려버렸습니다.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밥을 먹었냐 늘 물어보셨습니다. 남편이 밥 안 먹었다고 하면 남편 혼자 먹을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남편이 민망해하면서 저도 아직 밥 안 먹었다 말하면 그때서야 밥과 국을 하나씩 더 놓아주었어요. 아이 어릴 때 제가 아이 보느라 밥을 못 먹고 있는 경우에 시댁 식구들 식사 끝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상을 치워버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댁 식구들 생일 저에게 차리라 해서 3년간 차렸습니다. 제 생일에는 시댁 식구들 단 한 명도 저에게 연락한 사람 없었어요. 아이 100일 잔치 돌잔치 때 저희 부모님이 비용을 대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시부모님은 말 한마디 없었고 아이 선물 하나 없었어요. 와서 인상만 쓰다 가셨습니다. 신혼집에 연락 없이 들이닥쳐서 새벽까지 술 마시다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상은 제가 다 차려야 했죠. 이런 것들을 결혼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결혼 후에 시부모님이 180도 돌변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아이 15개월쯤 아장아장 걸을 때였는데 시댁에 갔을 때 아이가 시아버지가 안으려 하니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분 상한 표정으로 아이를 내던지듯 하면서 아이 데리고 가라. 자주 안 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 하며 역정을 내더군요. 이때부터 시댁과 멀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더군요. 시댁에 열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런 정신 나간 애를 며느리로 들였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시댁을 멀리하며 살았어요. 남편도 점점 시댁 편을 드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시댁, 동조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너무 불행했습니다. 그 해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막내딸인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던 아빠였습니다. 아빠 장례 치르고 1년간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은 위로가 되어줄 사람이 아니니 혼자 이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억지로 회사에 나가고 억지로 아이를 돌보며 살았어요. 저희 아빠 첫 기일에 저는 친정에 가서 새언니와 엄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시댁에 안 온다고 전화해서 화를 내더군요. 친정아버지 기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사 시간에만 가면 되지 하루 종일 친정에 가 있냐고 소리를 지르던 시어머니. 만약 그때 시어머니가 제 옆에 있었다면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그날 회사가 바쁘다고 출근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시댁에 있다며 안 오냐고 언성을 높여 말하는데 아빠 생각도 나고 너무 마음이 아파 한참 울었습니다. 저녁 때쯤에 남편에게 또 전화가 와서 언성을 높여 말하길래 너네 부모는 영원히 살 것 같냐고 나중에 똑같이 해주겠다 했더니 그제서야 왜 이러냐면서 말을 못하더군요. 그 이후로 시댁에 특별한 날 외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정이 툭 떨어져 아이도 더 낳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하나입니다. 시댁에 잘해서 예쁨 받겠다는 초심은 모두 사라지고 시댁은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그 후 아빠 기일에는 늘 아이와 저만 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온다고 해도 제가 못 오게 했어요. 기일이라는 것이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날인데 남편은 저희 아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니까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저를 미워하는 시부모님, 점점 비슷해지는 신랑, 저는 언젠가는 이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과도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았어요. 시댁은 거의 1년에 2번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사니 시부모님은 저에게 함부로 못하더군요. 그래도 그분들이 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명절이 너무 싫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니까요.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투병 생활 기간 동안 저는 2번 문병을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간병을 했고 형님도 몇 번 찾아뵌 정도였어요. 저는 형님과도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한패 같은 행동을 몇 번 했었기 때문에요. 잘은 모르지만 형님도 언젠가부터 시댁에 거의 안 갔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만 못되게 굴지는 않았겠죠. 큰 며느리라고 해서 예외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장에 이틀간 아침에만 잠시 들렀다 왔습니다. 거기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걸음마를 뗀 지 얼마 안 된 손주가 본인을 보고 운다고 밀치듯 내던지던 시아버지를 저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발인 날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안 내켜서 그렇다고 대답해 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발인 날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안 올 것이냐고 전화로 소리를 지르길래 어버이날이라서 친정에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친정에 가면 엄마에게 혼날 것 같아서 그냥 밖을 하염없이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너무한다고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일일이 따지고 싸우기도 귀찮아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묻더군요. 너와 너네 부모가 나에게 한 짓들을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 기일에 시댁 안 온다고 지랄거리던 너에게 너네 부모님은 천년만년 살 것 같냐고 하지 않았냐? 했습니다. 그렇게 한이 맺혔으면 지금까지 자기와 왜 살았냐? 진작 이혼하지 이러길래 그래서 이제 이혼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 되고 나도 이제 이 불행한 삶을 털어버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야겠으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현재는 남편과 이혼 협의 중이에요. 발인 날 시어머니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어머니가 나이가 든 것인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말투가 부드럽더군요. 시아버지 상에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장지에는 갔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어버이날이라서 친정엄마 찾아뵙느라 못 갔다고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군요. 더 할 얘기 없으시냐고 했더니 말이 없길래 전화 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0년 가까이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왜 진작 이혼을 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혼하고 먼저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혼 과정에 있다는 40대 중반 여자분 사연인데요. 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늘 느끼는 거지만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남들은 아파하든 말든 상관없어 하는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건 전혀 없는 자기한테만 공감대 형성이 되겠지. 내가 아프다? 내가 슬프다?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남들한테 뭐 남들이 아픈 거, 남들이 괴로운 거 그런 거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시부모님들 아닌가 싶습니다. 아휴, 참. 그래서 쓰니님이 이 결혼을 해가지고 양가에 예쁨 받으려고 노력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시부모님도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그랬는데 그 나쁜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그 사람들한테 그 올가미에 들어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연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나름 잘했어요. 저는요, 뭐, 명절 다 갔고요. 그리고 시부모님 생신, 그리고 크리스마스, 새해, 어버이날, 이런 거 다 챙겼고, 시댁 경조사도 챙겼습니다. 그랬는데, 시부모님은 전혀 저에게 뭐,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서운함이 출발을 하죠. 근데 여기서 세부적으로 이 사연에서 보면은 밥을 아유 왜 밥 먹는 것 같고 참 치사한 게 그리고 정말 이걸 갖고 서운해하면은 내가 속이 좁은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먹는 것 같고 치사하게 구는 거잖아요. 먹을 것 같고 치사하게 구는 사람한테 치사해서 서운해하는 거는 어렸을 때나 하는 거야. 그런 서운함은 어렸을 때나 서운함 갖는 거야. 라는 인식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럴 거 없어요. 나를 서운하게 했으면 그 사람이 의도한 거야. 의도가 아니겠지? 라고 믿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를 리가 없어요. 정상인이라면. 의도한 거죠. 모르고 한 것도 의도를 한 거예요. 법을 모르고 어겼다고 해서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어. 근데 그 법을 어겼어. 얼마 전에 바뀐 법을. 몰랐어요. 그거 안 통하는 거잖아요. 사회는 그렇게 냉정한 거잖아요. 좀 시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구는데 나는 왜 시부모님한테 냉정하게 못해? 나는 뭐 며느리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스님이 뭐 아기를 보느라고 돌보느라고 뭐 밥을 못 먹고 그러면은 그냥 다른 식구들 밥 다 먹고 나면은 그냥 상을 싹 치워버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생각이 없어? 그거 일부러 그런 거지. 아무리 멍청해도 그걸 모를 순 없어요. 알면서 그런 거겠죠. 그때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40대 중반이신데, 아이가 성인이 곧 되어 간다는 거를 보면은 아마도 20대 중후반쯤에 결혼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좀 뭐 할 말 못하고 좀 그런 게 있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스물 한 대여섯 살일 때랑 서른일 때랑 많이 차이 나죠. 또 서른일 때랑 35살, 6살 이럴 때 그 능글맞은 그게 내가 능글능글해지고 사람들한테 말도 좀 느물느물하게 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쓰니님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초심을 너무 강하게 시부모님한테 잘하려는 그 초심의 마음을 너무 강하게 먹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에서 실수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착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내가 잘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나한테 잘하겠지. 서로 잘하는 어떤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조금 그 판단 근거도 부족하고 그 판단력에 대한 그런 판단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경우를 두고 외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 저 정말 이 속담을 듣고 정말 참 감명 깊게 이 속담을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작정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싫어해. 내가 그 사람한테 선물 주잖아? 그러면은 이거 왜? 이거 나한테 왜 줘? 너 뭘 노리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럴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악수를 청하면 너 왜 나한테 갑자기 잘해줘? 뭐 이럴 사람이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내가 그냥 무관심하는 게 최고죠. 근데 사연에서 보면은 늘 이게 반복이 되는 것처럼 혈연이나 뭐 결혼으로 묶여진 뭐 친척이나 인척
그러니까 결혼으로 가족이 된 시댁 아니면은 뭐 처가,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에 다 가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해. 불청객이 와갖고 우리 집안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적으로 생각해. 근데 나는 그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또 근데 거기에서 눈치 보이는 게 내 배우자가 또 눈치가 보이잖아요. 내가 지 부모님한테 잘해주면 지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겠지 라는 거. 근데 그것도 돌아오는 게 없죠. 그 투자 대비 나오는 그 아웃풋이 없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자가 뭐 그런 집안에서 자란 배우자 아내가 그런 부모한테 그렇게 이기적인 걸 보고 자랐는데 근데 그 이기적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받는 것만 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받았어? 되갚는 거, 갚아주는 거 그런 거 없어. 아마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의 사랑을 줄 필요가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줄 필요도 없고 주지 말아야 되죠. 근데 묘한 게 있어요. 또 내가 나랑 좋은 관계에 있어. 그 사람한테 애정을 쏟으면 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은 나한테 애정을 쏟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약간 등한시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조금 나한테 반응이 시큰둥해? 그럼 그 사람한테 잘하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다 또. 그거 참 아이러니예요.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인데 왜 굳이?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그게 그저 허무맹랑한 욕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순간 또 실망도 하고 마음도 아픈데 그때까지 그렇게까지 안 가면 되죠.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는 그게 쉽지 않죠. 저거 해봤자 안 되는 거야 라는 거를 나이가 좀 들고 연륜이 쌓이면은 그거는 알게 되는데 그거를 어린 나이에는 못 겪어봤으니까 모를 수가 있죠. 책에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덕을 베풀고 내가 배려를 하다 보면 상대방도 마음이 나한테 차갑다가도 따뜻한 마음으로 바뀐다. 라는 책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자랐잖아요. 그게 세뇌고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실수들을 하는 건데 현실이랑 책이랑은 또 다르고 그리고 책에서도 그게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단 거지. 그게 100%다 적용된다 그런 거는 아닌데 적용되는 경우가 조금 있다라는 얘기일 거야. 근데 적용이 잘 안 되죠, 그게.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기 나오는 시부모님 같은 경우 얼마나 어이없어요. 아니 애가 손주가 와갖고 낯설고 낯가리는 애기가 할아버지 보고 울죠. 낯가리는 거지. 근데 그걸 갖고 성질을 내면서 애를 내던지듯이 그래? 그건 진짜 쓰레기 새끼죠. 늙었는데 미친 거야. 왜 그렇게 늙어? 애 갖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애를 내던지듯이 승질을 내? 지 보고 낯가렸다고? 낯가리는 애기 본 적 없어? 미친놈이죠, 이거. 진짜 진짜 내 부모였어도 그게 욕이 나올 판인데,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손주하면 꿈뻑 죽는, 그런 분이세요. 네.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나를 건드렸을 때보다 내 새끼 건드렸을 때, 그때가 더 열받는 거잖아요. 애 키우는 입장에서 특히 애기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일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기일 때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밥도 제대로 밥 가지고 치사하게 굴어. 그리고 애한테도 그따위로 해. 그러는데도 이 며느리가 그
시댁에 열성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정상인이 아니야. 정상적인 며느리는 이럴 수가 없어. 막 이러면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취급을 했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지가 정신병자지. 왜? 며느리가 뭔데? 며느리가 와서 지가 밟으면 밟혀 갖고 있고 지가 뭐 숨 막히게 눌러 놓으면은 어머니 저 숨 막혀요.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뭐 이래야 되는 거야, 며느리가?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스니님이 계속 그런 거에 당하고 그냥 별말 없이 있고 별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남편도 시댁 편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요. 쟤는 늘 당하는 애. 그러면은 그 애를 가여워서 그 애가 좀 불쌍하고 왜 쟤한테 그래 잘못 없는 애한테 그러면서 그 애를 괴롭히는 사람을 갖다가 막 뭐라고 하고 그 사람한테 난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 당하고 있는 사람은 너는 그냥 계속 당해. 그래야 조용해. 또 이런 심리가 있나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배우자인데. 내 부모가 이유 없이 괴롭히면 뭐 꼭 어떤 부당한 상황을 봤을 때 나서서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배우자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잖아. 내 배우자가 나만 믿고 와갖고 내 부모님이랑 내 형제들 낯선 사람이야. 내 배우자한테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막 갑질을 하는데 내 배우자가 당하고 있어? 근데 그걸 보고만 있어? 그렇다는 건 뭐예요? 어떤 심리일까요? 그거는 나는 너보다 높아.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너보다 높아. 우리 식구들이 너보다 높다는 건 내가 너보다 높다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이 그 갑질 자존심 뭐 이런 거죠, 이게. 남자뿐만이 아니에요. 시댁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처가에서도 요즘은 뭐 이런 장서 갈등 뭐 이런 것도 많대잖아요. 사위를 갖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는 장인장모 아니면 처형 처남 이런 사람들이 뭐 손이 손이 처남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무시하려고 그러고 괜히 기싸움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아내가 좀 나서서 오빠 왜 그래? 왜 가만히 있는 내 남편한테 왜 그래? 오빠 이상하네? 뭐 이런 식으로 몇 마디만 해주면 그다음서부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런 갑질하기가.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묵인하고 그 묵인한다는 것 자체가 아내 입장에서도 너 우리 집에 그 장가 왔으니까 우리 집 식구들한테 잘해야 돼. 좀 밟으면 좀 밟혀 있고, 그래야 돼. 그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진짜. 뭐 처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댁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 형제한테 내 배우자가 좀 눌리는 거 그런 걸 보면은 내가 덩달아서 높아지는 거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은. 그거 참 큰 잘못이죠. 배우자 한 맺히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자기 부모한테, 형제한테 뭐라고 할 자신 없으면 그냥 안 가면 되잖아. 그게 보호죠? 내 마누라, 내 부모, 형제랑 안 보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랑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1년 동안 힘들었다 그러는데, 뭐, 나이 먹어서, 나이가 꽤 많이 먹어서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막 몇 년씩 우울증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대잖아요. 근데 그랬었나 봐. 스니님, 아버지가 각별히 이 스니님을 예뻐하던 그런 아버지셨겠죠? 돌아가시고 1년 동안 참 우울해갖고 있다가 1년 지나서 아버지 첫 기일에 그 친정에 있는데 왜 빨리 안 오냐고 독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기일이고 첫 기일이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일반적인 토요일이었어, 그냥. 그냥 휴일에. 시댁에 왔어야 되는데 안 왔다 이거지. 제사 시간에만 가면 되지 왜 네가 거길 가갖고 하루 종일 있니? 하루 종일 좀 있으면 어떠니, 이년아. 진짜. 씨. 씨.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딸이 아버지 첫 기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음식하고 싶고 내 아버지한테 내가 정성 들여서 음식해갖고 나 아버지한테 하늘나라 계신 아버지한테 드리고 싶어서 제사 음식하고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아빠를 그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있는 건데 그걸 갖다가 시댁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그냥 토요일인데 왜 안 오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냐고. 제사 시간에만 가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그렇게 부리면 마음이 이게 몇 번을 다치는지 몰라요. 만약에 내 여동생이었으면 우리 누나였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 일단 그 매형 새끼부터 내가 좀 잘 가르쳤겠죠. 말로 하죠. 제가 뭐 그럴까요? 제가 말로 좋게 얘기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꾸 상처를 받고 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받았어 라고 하소연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쉽게 하는 조언 있잖아요. 네가 받은 상처는 아마도 너를 더 굳건하게 만들어줄 거야. 근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상 풍파를 맞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상처를 받는 이런 경우에는 그 말이 맞는데, 그 조언이 맞기는 하는데, 이렇게 나를 작정하고 괴롭히려고 그러고 나를 그냥 이유 없이 무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그런 풍파를 맞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거는요,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도끼만 올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코지할까 그 생각만 하게 되고. 그리고 해코지를 했을 때 기뻐하는 나를 보면서 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을 애초부터 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멀리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스님이 잘 몰랐던 거지. 참 안타까워요. 참 착하신 분 같은데 뭐 싫은 소리 들어도 갑질을 당해도 말 몇 마디 못하고 그런 뭐 순한 성격을 가진 그런 분인데 이런 분 남편 입장에서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잘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잘해줘도 막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해주면 고분고분 서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사람이 잘해주면 싸가지가 없어지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연 내용 앞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캐릭터가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세니님이 애초부터 내 자신을 우선시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내 자신을 우선시하라는 게 모든 면에서 내가 우선이고 나 이기적이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그래? 그렇다는 거는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이렇게 된 거는 꼭 나만의 책임이 아니진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갖고 누구한테 혼났어. 근데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그 사람한테 따졌는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해서 너가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야 라고 설명했을 땐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댁 식구들의 갑질은. 그냥 자기 그냥 바라는 대로 그 바라는 것도 얘기도 안 해줘. 이런 사람들은 또 입 다물고 있다가 이러고 이제 지켜보는 거지. 말도 안 해줘. 그러고 있다가 너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을 안 해놓고 왜? 네가 뭔데? 넌 뭔데 너가 원하는 걸 내가 그렇게 다 해줘야 돼? 말을 안 해도 해줘야 돼? 왜? 참 소중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가장 빠른 방법은, 깨달음은 언제나 여러분 한 대 쳐맞으면 바로 와요. 그게 뭐 꼭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쳐맞으면 깨달음이 온다는, 그럴 때 쳐맞는다는 거는 진짜로 뭐 때리고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말로 쳐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행동으로 누군가의 행동을 봤을 때 내가 머리를 뭐 둔기로 한 대 뺑 하고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할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스니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여러분들 쉽게 말씀하시죠, 댓글에.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왜 애초부터 진작부터 시부모 안 보고 막 난리치고 했으면 될 걸 갖고 지가 바보지 뭘. 막 이렇게 쉽게 댓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쉽지 않아요. 시부모 집 시댁 안 찾아가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한 거예요. 그것도 스니님이. 스니님의 판단,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스니님은 최선을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쉽게 댓글 쓴 그런 분들만 못해서 스니님이 그런 판단을 내린 건 아니거든요. 댓글에는 뭐 그렇게는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병신이지. 이런 말. 그 상황 겪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주변 눈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게, 인생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하다가 판단을 내린 게 그런 판단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뭐 이렇게 뒤집어 엎고 그만뒀다. 뭐 그런 건데, 그러면 그분의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분 인생의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남편이라도 구워 삼지 그랬냐?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내 편으로 왜 못 만드냐? 아니, 내 식구들이 갑질하는 거를 내 마누라가 견뎌내고 있는 거를 보면서 내 식구들이 높아짐과 동시에 그 집안의 식구 중에 일원이었던 나랑 내 핏줄들이 높아지면 나도 같이 높아지는 것 같은 그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새끼한테 뭐 얘기를 하면 그 새끼가 그게 뭐 안에 편 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마음이 점점 떠났죠. 스니님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감흥도 없어. 왜? 내 애가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 뭐 한 15개월, 16개월 됐겠지. 걷는 것도 어설픈 애가 낯가리고 자기 할아버지 보고 울었다고 그 할아버지라는 인간이 승질을 부리고 애를 내던지듯이 밀쳐버리고, 내가 옆에 있었어 봐. 내가 옆에 없었던 걸 참 다행으로 알아야 돼. 그쵸? 그러니까 투병 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시아버지를 뭐 그냥 병문 한 2번 가고 말았대잖아요. 안 가. 뭐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난리를 쳤겠지. 시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너는 안 와보니 뭐 막 난리를 쳤겠죠. 아, 예. 그리고 그냥 쌩 안 가버리고. 이게 진작부터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쓰니님은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딱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할래. 이런 판단하에 그냥 문병 2번만 가고 끝. 그리고 돌아가셨어, 시아버지가. 발인날에도 그냥 잠깐 갔다 오고, 장례식장에 며느리라고 해서, 보통 며느리들은 장례식장에 그냥 계속 있잖아요. 장례 기간 내내. 요즘은 3일장이니까 뭐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이날 돌아가시면 이제 내일까지 문상객들 봤다가 그 다음날 모레 아침에 뭐 새벽에 뭐 이렇게 발인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있는데 보통 며느리들이 뭐 발인날도 뭐 제대로 안 입고 뭐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 개지랄을 떨더래. 왜? 왜 아내의 마음은 왜 몰라줘? 왜 지 마음만 있어? 지만 잘났어?
그래서 지 식구들도 잘났고, 아내는 들어와서 살림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애도 보고, 그런 게 아내야? 뭐 그런 생각인가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내가 받아들이면 자기가 그만큼 대접받고 있고, 지위가 상승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그거에 취했나 봐요. 그러면 어느 누구랑도 못 사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시아버지 발인이고 장례식인데, 왜 안 오냐? 서운하다. 너무한다. 아내한테 이렇게 말을 해. 그 맞죠? 너무한 일이긴 하죠, 그게.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그냥 잠깐 있다가 오고, 그냥 일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경우가 아니잖아요. 쓰니님이 여태까지 당해온 게 그런 건데. 근데 그거를 몰라, 남편이. 알고 싶지도 않고, 이 새끼는. 그러면서, 그냥 장례식장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며느리가 안 와? 제대로 안 와 있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것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지 기준은 언제나 오라. 그리고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아무 잣대나 막 갖다 들이대서 얽어맬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이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하대. 스니님이 그거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가고 싶겠냐, 이거 변명 갖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혼하자고 했대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한 거죠. 너네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제 발인날이 되니까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지. 이제 며느리가 달라졌다는 걸 안 거지. 시아버지가 아프신데 간병도 제대로 간병은커녕 문병 한두 번 오고 땡이야. 그리고 시댁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써. 꼭 이러면은 잘하더라. 못된 것들은. 지한테 못되게 굴고 지를 패고 지한테 욕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을 존경해요. 못된 것들은 그렇더라고. 그리고 지한테 잘해주고 일반적인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 대접을 해주면 아주 그냥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한테 못되게 굴면 잘해주고 지한테 잘해주면 못되게 구는. 그거 반대로 하면 인생 잘 풀릴 텐데 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주변에 온통 적이야. 그런 사람은 적만 만드는 거야. 그러고 다니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무슨 심리일까? 스니님이 애초부터 시댁에 그냥 세게 나가고 할 말 딱딱하고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근데 그게 상황상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건데, 그거를 굳이 안 하더라도 꼭 시댁과 싸우고 난리를 치고 사이다 발언을 하고 욕도 하고 이런 거를 안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더라도 저는 이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큰 용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쵸? 내 자신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나 칼질하다가 여기 살짝 비었어. 그래서 피가 나. 그러면 아프죠. 그래서 내 자신이 불쌍해. 그런 건 있어. 근데 내 자신을 사랑하기는 거랑은 그런 거랑은 그렇게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안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긍정적인 90개보다 부정적인 10개, 아니 90개 10개도 아니야. 98개랑 2개, 한두 개,
그거의 차이에도 그 부정적인 한두 개의 시선이 가는 게 사람이잖아요. 더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게.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려고. 그런 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들 뭐 쏘쏘하게 그냥 괜찮게 생각을 해. 근데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 그 사람한테 더 눈이 가죠. 그 사람이랑 관계를 풀고 싶어 하고요.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나랑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잘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조마조마했나요? 어렸을 때 한번 우리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추억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숙제를 깜빡하고 안 했어, 초등학교 때. 그때 학교 가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라 그랬을 때, 내 숙제가 내가 그거를, 그래갖고 그 조마조마했던 내 자신을 아주 완전 멸시를 하고 무시를 하고 아주 경멸하던, 왜 그걸 까먹어? 이 멍청아. 그럴 거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게 안 되죠. 그리고 달리기를 해. 내가 달리기를 할 때 체육 시간에 나 여기서 꼴찌하면 안 되는데, 나는 달리기 정말 못하는데, 그렇게 조마조마했던, 내 자신을 너무 경멸하고 능멸하고 그랬던, 난 왜 달리기를 못할까? 달리기 못하면 다른 것은 잘할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린 나이엔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뭐 달리기랑 숙제 얘기를 한 건데, 커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지금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소중하잖아요. 나도 소중하고요. 여러분들도 소중하고요. 우린 각자 소중하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이에요. 계급 없죠? 그죠? 사람 사이에. 요즘 세상에 계급이 있을까요? 뭐 벼슬 하는 사람 있나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요. 그러면 남들이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누군가와 나를 사랑하는 내 자신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을 때 늘 동등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거를 꼭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쓰니님이 겪었던 그런 불행, 이런 거를, 그런 고통, 시댁갑질, 아니면 남자분인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처가의 갑질, 아니면 내 식구들, 내 친정의 갑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60이 넘어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거를 관계 개선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안 됐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근데 나는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지도 않다. 헤어나오지도 못하겠고. 그냥 이대로 살란다. 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신 게 여러분의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꼭 빨리 나오세요. 바보같이 뭐 하는 짓이에요? 전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분이시라면요. 저는 그냥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셨으면, 나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바로 나 달리기 꼴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 나같이 달리기 못하는 놈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라는 나를 자책하는 마음. 그러지 않고 내가 달리기는 못하지만 난 다른 거는 잘해 라고 함으로써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 길이 될 거예요, 여러분.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이게 참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참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누가 뭐래도, 누가 나를 비난해도,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를 사랑할게요, 여러분.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